잘 쉬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내용을 듣고 나한테 적응을 시키고 적용을 시키려면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 사례를 얘기 안 하는데 이제 여기 강론 들어가면 사례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사례를 얘기하다 보면 또 사례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큰 그림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사례를 보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친구 선택 메커니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라는 게 여러분이 얘기했던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 내 주변에 사람을 선택할 때 제일 먼저 큰 건 뭐냐면 아까 던전 접촉 효과입니다. 가까우면 친해져요. 우리가 비교적 우리가 그동안 연구를 해보면은 이렇게 학교 오셔도 있잖아요. 이렇게 앉다 보니까 저절로 이렇게 가까이 앉는 사람들 있죠. 친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앉다 보면. 근데 희한한 게 또 있습니다. 사람들이 묘한 게 자기가 한 번 여기 앉았잖아요. 다음 시간에 또 여기 앉는다. 의외로 사람들이 보수적이에요. 이 보수라는 게 지금 정치적 보수라는 얘기가 아니고 변화를 싫어해요. 의외로 요 자리에 앉았는데 내가 계속 한 5일 동안 요 자리에 앉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와서 보니까 이분이 여기 앉았잖아요. 어쩔 줄 몰라 한다? 왜냐면 정해진 거 없거든요. 맞죠? 여러분 자리 정했어요? 이름표 안 정해놨죠? 근데 맨날 여기 앉던 사람인데 어느 날 딴 사람이 여기 앉아있으면 이분은 어쩔 줄 몰라요. 난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하나 바꾸는 바람에 이 사람이 절로 가면 딴 사람도 또 어쩔 줄 모르거든요. 이 전부 혼란이 이루어지니까 이 묘한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왜 이럴까? 나 왜 이럴까? 이게 심리학이라니까. 왜 그럴까? 그 왜 그럴까에 대한 대답을 지금 자꾸 구하는 거죠. 인간은 도대체 왜 저러지? 이런 거. 이걸 자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가 가까우면 친해지는데, 이건 처음에 그래요. 처음에 내가 우연히 앉다 보니까 이분하고 같이 앉았으면 꽤 친해지는데, 얘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난 저쪽 뒤에가 더 나하고 맞네? 그럼 자리를 옮겨요. 절로. 그죠? 그게 뭐냐면, 그게 나중에 보면은 태도, 유사성이에요. 아까 유사성, 그 다음에 매력 가설이라는데, 이 매력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매력 덩어리야. 이런 거 있잖아요. 볼매 이런 거. 볼수록 매력 덩어리. 근데 그 매력이 뭘까? 이제 이런 매력 연구도 있어요. 심리학에서 이런 연구를 다 해요. 재밌잖아요.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될까? 이런 겁니다. 자, 비슷한 사람일 때, 비슷한 사람이면 유사성이라 그러죠. 그 유사성이고 유유상종인데, 비슷한 사람인데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생긴 건 어떤 걸 하나를 놓고 경쟁할 때는 비슷한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왜냐하면 아예 내 잽이 안 되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자, 이렇게 이쁘기가 비슷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둘이 우리 요 클래스에서 제일 이쁜 사람 예를 드는 거예요. 제일 이쁜 사람이다. 누가 봐도 둘이 예쁘다 이러면 갑자기 장동 같은 하나가 등장하면 다른 사람은 잽이 안 돼요. 얘 둘이 경쟁하는 거예요. 이때 갑자기 이제 경쟁 관계가 되면 왼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왼수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택다인 사람은 왼수가 안 돼요, 잘. 그렇죠? 내가 보호해주고 싶지, 오히려.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경쟁하는, 그런 겁니다. 태연이가 저 보호해준대. 누구를 보호해준대요? 나이가 강한 거지. 그래. 막 그렇게 알고 살면 돼, 서로. 자, 그래서, 그럼 친구 선택은 그렇고, 연인 선택은 어떨까? 연인 선택은요, 기본적으로 착각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이게 참 마음이 아픈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착각이다. 나는 이 사람이 어디가 좋은 걸까? 어쩌다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됐을까? 이 두 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애인이 있는 사람 애인, 아니면 남편이 있으면 남편을 한번 놓고 봅시다. 나는 이 사람이 어디가 좋은 걸까? 딱 집어서 좋은 데를 얘기하라면, 글쎄요, 뭐, 있긴 있겠지만, 오랫동안 이제 여러분이 이제 무뎌져가지고, 이게 연애하고 좀 틀릴 거예요. 근데, 어째서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됐을까? 난 뭐, 대충 알고 있죠. 어쩌다 보니까 그냥, 그죠?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놈의 술 때문에, 이런 거. 자, 그러면은, 이게 바로 아까 뭡니까? 이게 있어요. 흥분 상태라는 거죠. 이게 흥분 상태가 돼갖고 우리가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흔들거리면은 그때부터 뭐가? 사지가 마비가 됩니다. 서서히. 눈도 마비되고 코도 마비돼갖고 왜 좋아했는지 나중에 좋아하긴 좋아했는데 난 이유는 몰라요.
그게 마비 상태거든. 그래서 도파민이라는 거 저번에 설명 한번 드렸을 건데, 도파민이 뭐라고요? 중독 물질이에요. 중독 물질은 뭘까요? 예, 이 중독 물질은요, 마약, 도박, 이런 거 할 때 이걸 갖다가 홀릭이라 그래요. 그래서 홀릭. 워커홀릭은 뭡니까? 일 중독. 그래서 일 중독된 사람은 여자 싫어해요. 예, 일하는데 방해가 돼요, 여자들. 해봤었잖아. 그치? 예, 해봤죠? 하선생 해봤지? 저렇게 해볼 때는, 일 좋아할 때는 여자도 귀찮아요. 남자들도 하나 탁 좋아하면,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홀릭이 됐다는 것은요, 빠져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갖다 우리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이제 광인이라는 게 꼭 미친다고 나쁜 뜻은 아니에요. 어떤 하나에 빠져버리면 그게 미친 건데, 이 상태가 돼가지고 딱 빠져버리면 도파민이 막 나올 때는요,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마약할 때, 도박할 때, 이렇게 제정신이 아닐 때가 되면은 내 정신으로 선택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갑자기 호르몬이, 그러니까 이 신경절단 물질이 갑자기 도파민이 막 나오고 그러면은 헷갈락 해가지고 그때는 뭐가 되냐면은 오로지 약간 동물성? 오늘 어떻게 이 여자를 어떻게 봐야지, 뭐 이 남자를 어떻게 봐야지, 이런 뭐 여자들은 잘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이 여자를 어떻게 봐야지 하는 게 그때가 바로 홀릭이라는 거예요. 도파민이 나오죠. 도파민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하자면은 약간 정신이 간 상태로 변합니다. 그때는 있는 말 없는 말 다 쏟아냅니다, 남자가. 그때는 지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네 눈이 뭐,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다. 하늘의 보석을 다 빼박은 것 같다는 둥. 당신을 평생, 진짜, 평생 물에 손 한 번 안 넣게 해주겠다는 둥. 영원이란 말을 그때 처음 쓰고 마지막 씁니다.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둥.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게 약간 이제 그걸 여러분 마약 중독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했던 말을 믿고 여러분이 결혼한 걸 뭐라 한다고요? 이게 착각이다. 착각. 얘네는 착각에서 시작된다. 정말로 그걸 믿진 않았을 건데 여러분들은 믿는 척하고 빠져드는 걸 수도 있어요, 서로. 이게 어떻게 보면 공범이죠. 공범인데 나중에 되면 어때요? 단독범으로 몰아붙이는 게 여자들 습성이잖아. 네가 그래가지고. 근데 같이 했어요. 잘 기억해보세요. 같이 했어요. 그래놓고 공동으로 해놓고 이제 정신 차리고 둘 다 정신 차리고 나니까 네 때문이다 이러잖아.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자, 이게 보면은 상대방에게 호의를 가지는 요건이면 외모, 그 다음에 오늘 기분이 일치한다. 오늘 분위기 좋잖아요. 하나는 뭐 분위기 좋은데 하나는 아니다 이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근접성, 가깝다. 그 다음에 자주 봤다. 유사성, 너하고 나하고 닮은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를 연인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메커니즘이 되는 겁니다.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썼던 책을 보면 참 재밌는 말을 해놨습니다. 알랭드 보통은 다른 쪽에서 좀 접근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뿔도 없다 그런 거. 단지 뭐냐? 단지 심심해서. 심심해서다. 왜냐? 내보다 못난 놈들을, 내보다 못난 놈, 못난 여자가 토요일, 일요일 데이트하는 꼴을 보니까 내가 왜 이래? 난 왜 이렇지? 이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없어. 마음에 드는 게. 없는데 그 중에 그래도 당장 급한데 어느 놈이 찝쩍대고 붙었네? 아이고 심심한데 그냥 적당히 하다 보니까 이게 메커니즘이 딱 또 맞아가지고 그냥 그래서 사실은 누가 보면 도저히 안 어울릴 같은 사람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너 미쳤냐 소리를 들으면서 하더라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 심심함을 난 달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건 어때? 재수죠. 그때 찝으면 잘 돼. 그러니까 이 카운터를 잘 날려야 돼. 이게 나 오늘 참 너무 심심한데 이런 나는 왜 이렇게 잘생겼는데 애인단 없을까? 이럴 때 들이밀면은 꼽히는 거야. 그쵸? 근데 아까처럼 다른 게 꼽혀가지고 지금 홀릭 상태인데 여기다가 찔러봐봐. 안 되지.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 10번 찍으면 그 중에 한 번은 외로울 때 찝을 때 있잖아. 될 것 같아. 잘 찍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찍다 보면 한 번 걸릴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잘못 걸리면 인생이 망치는 제 결과가 나오겠죠? 어쨌든 연인은요. 그래서 연인은 누군가와 같이 있으면 어때요? 두근거려야 됩니다. 두근두근두근. 아까 흔들다리 효과, 기인 오류. 기인 오류는 뭐라 했어요? 원인을 잘못 갖다 붙여서 문제가 생긴다. 이게 기인 오류고, 흔들다리 효과는 뭐라 했어요? 뭐 때문에 내가 흔들거리는지 몰라. 가슴이 쿵쾅대는 거죠. 자, 달리기를 해도 심장이 두근거릴 때 같은 효과가 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 조깅을 같이 하세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조깅을 같이 하세요. 옛날에 우리 그런 노래 있었어요. 그녀는 이런 긴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거렸다. 이렇게 해갖고 뭐 나도 같이 숨을 헐떡거렸다 이러면서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조깅을 하고 있었고 이렇게 했던 노래가 있어요.
이게 같이 심장이 뛰면요. 그래서 같이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요, 제가 이런 얘기 조금 아쉬운 얘기지만 등산을 가면 등산 갔다 오면서 썸씽이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두 짝입니다. 하나는 같이 가슴이 두근거린 거죠. 산 때문에 그런 걸까? 그 남자 때문에 몰라요. 그때 누가 그때는 막 산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고 올라가는데 누가 엉덩이를 받쳐주면서 제가 밀어드릴게요 하는데 짜릿해. 그냥 그날로 그냥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머리에는요 엄청 이성적인 것 같지만 감성이 뒤따라오는 착각 속에 삽니다. 그래서 산에 갔던 분들이 상당 부분 오류를 범하셔가지고 올라갈 때 오빠 동생 하다가 내려올 때는 여보 당신 하시는 그런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그래서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 보면요 피겨스케이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같이 하면서 결혼하시는 분이 제가 보기에 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것도 근접성이 원래 가까이 있어도 그렇지만은 흥분도 같이 해요. 뭐 나도 흥분돼 너도 흥분됐어 이런 거잖아요. 그거 같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거야말로 찰떡궁합이라 생각하고 한 거지. 근데 같이 계속 운동할 수 있어 없어? 안 되면은 왜이지? 나는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너는 식었어. 그래서 식어버리면 이게 맨정신으로 돌아가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딱 생각해봐요. 옆에 사람 보세요. 누가 마음에 드는가? 없죠. 근데 정신을 약간 묘하게 여기서도 술 한잔 먹고 이러면 갑자기 세상이 달라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뭐예요? 마음이란 얘기예요. 우리 마음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기억하는 법도 달라요. 기억하는 게 지나고 나면 다 틀려요. 즉, 기억이라는 게 중요한 거는 이 기억이 정말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기억이 뭐냐면요. 과거에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은 기억밖에 없다. 맞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건 사진밖에 없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랄나게 사진 찍는 겁니다. 왜 그걸 안 보면은 내가 몇 년 전에 장가게 갔다 오긴 갔다 왔는데 진짜인가 아리송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뒤져서 사진을 보면 그때만 야하고 갔었네. 그럼 우리가 살면서 기억하는 게 별로 없다 소리예요, 사실은.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못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건망이라는 것도 건망증이라고 하는데 이제 전향 건망과 역향 건망이 있습니다. 전향 건망은 뭐라고요? 지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모두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처를 입었을 때 잊기 전에 일들을 잊어버리는 거. 이 두 개가 틀려요. 자, 전향 전망은 전부 다 잊어버리는 거고요. 근데 이게 묘합니다. 우리가 기억 상실이라는 거거든요. 일종의. 그 중에서 자기가 잊어버리고 싶은 것만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특이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기억은 올바른 거야? 안 올바른 거예요? 기억만큼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을 같이 경험하고 기억했는데 나중에 맞춰보면 다 틀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연인 간에도 싸우는, 부부 간에도 싸워요. 그쵸? 당신 그때 왜 당신 만났을 때 커피숍에서 당신 손 처음 잡았잖아. 그치 내가. 나 커피 안 마시는 거 몰라? 막 아니 쌍화차 마셨나? 막 이러다가 쌍화차 언제라고 마셨어? 이래 되잖아. 근데 이게 뭐 속이려고 속이는 게 아니고 기억이 혼재가 되고요. 나중에 되면 진짠가 가짠가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돼서 이제 특히 약간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을 만나시는 분 있잖아요. 나쁜 분이 아니고 이제 인간관계가 좋다 보니까 뭐 어쩔 거예요. 여러 남자를 만나는데 조금 그러면은 이걸 적어놔야 돼요. 적어놔야 돼요. 남자도 마찬가지로 적어놔야 돼요. 안 적어놓으면 나중에 이게 섞여버리면은 자신의 기억을 못 믿어요. 헷갈려요. 그러고 당신하고 옛날 본 영화 그럼 빨리 찾아봐야 돼요. 맞다. 이거 니하고 본 영화는 이거고 영숙이가 본 영화고 쭉쭉. 이게 잘못 말하면 잘못하면 이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기억이라는 것은 의지하면 안 돼요. 자, 기억을 볼게요. 우리가 장기 기억을 갖다가 얘기하는데 장기 기억은 오래 묶어놓은 게 단기 기억은 바로 앞에 거 이런 거. 그래서 장기 기억을 갖다가 세 개 나눕니다. 에피소드. 이게 일화 기억이라 하는데 에피소드 뭐예요? 우리가 당신하고 나하고 아까 커피숍 갔던 거 이거는 일화예요. 그래서 에피소드라 그래요. 그거는 이게 제일 잘 잊어먹어요. 그때 동물원 아니고 그때 그 식물원인가? 야 그럼 식물원에 사자 사냐? 막 이러면서 싸워요. 이게 헷갈려요. 이거 지금도 헷갈려요. 그죠? 그 다음에 의미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의미 기억은요. 이게 공부할 때 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 심리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의미 기억이잖아요. 그건 싸울 일 별로 없죠. 그렇잖아요. 이거 공부 기억이라니까 대부분. 뭐 데카르트가 근데 이거는 또
헷갈리는 게 엄청 많아요. 갑자기 데카르트인데 데카르통가? 막 헷갈리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리스토텔레스인가 파네스인가 막 헷갈리죠. 이게 의미기억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이 절차기억인데 이게 뭐냐면 절차기억은요. 이거는 구두급 내기 자전거 타기 같은 거죠. 한 번 배워놓으면 거의 절대 안 까먹는 거. 그래서 치매가 들려도 안 까먹는 기억은 절차기억이에요. 뭐냐면은 이건 한 번 배워놓으면 안 까먹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한 번 탔는데 옛날에 잘 탔는데 지금 타려니까 10년 지났는데 탈까? 근데 5분만 타보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타요. 운전을 했는데 아씨 운전하는 지 너무 오래됐는데 하면 좀 서툴긴 하지만 운전해요. 이건 무슨 기억이다? 절차적 기억이란다. 그래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억장애를 가졌다는 사람은 에피소드가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에피소드 기억 안 나는 거고 절차 기억은 그다지 손당이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인간은 왜 잊어버리는가 좀 보겠습니다. 왜 잊어버릴까 인간은? 최초의 기억을 한번 여러 번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그동안에 태어나서 처음 기억나는 게 뭡니까 하면 엄청 헷갈릴걸? 자, 한번 5살 때 기억나는 사람. 전혀? 6살 때. 유치원 갔던 사람. 없구나. 내가 유치원 갔어요. 나는 유치원. 제가 이렇게 고학력이에요. 예, 제가 우리 엄마가 유치원을 보냈어요, 저는. 안 믿는 눈치인데 진짜입니다. 7살. 기억나요? 7살이 뭐죠? 학교 안 갔죠, 아직? 학교 가죠, 요거게. 여러분들 되게 머리 나쁘다. 어떻게 3살 때 기억 안 나지? 대충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애매하죠. 애매한데, 여러분, 이게, 기억해낼 수 없는 걸 갖다가 보통 3, 4살 정도까지, 5살까지라고 보는데, 그것도 한 3, 4살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걸 유아건망이라 그래요. 유아건망증인데, 우리가 보면 애기 4살 때도 말 잘하고 있잖아. 엄마가 얘가 나하고 놀던 거 기억할까? 이러죠. 기억 못 해요. 그런데 때때로 어느 놈 기억한다는 놈이 있단 말이야. 그거는 뭐냐 하면요. 엄마가 얘기를 많이 해줘서. 나도 기억나는 것 같은 게 하나 있거든. 뭐 엄마가 내가 뭐 젖꼭지를 깨물는데 밥만 빨아갖고 엄마가 아프다고 훅 눌렀다. 이건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기억이 나는 것 같아. 하도 많이 들어갔고. 그거는 엄마가 얘기해줘서 내가 기억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거지 기억나는 게 절대 아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 한다고요? 유아건망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망각은 왜 일어나는가? 이제 망각이 나중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나이 때문에 지금 망각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나이가 벌써 그죠? 제법 됐잖아요. 솔직히. 예, 아닌 것처럼 하지 마세요. 다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왜 안 날까? 왜 안 날까?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그 실험학 그 심리학에서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하면 아주 유명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망각곡선 몇 분 사이에 갑작스럽게 쫙 떨어져요. 예, 금방 지금 들었죠? 예, 오늘 거의 한 2시간 강의를 하는 건데 2시간 듣고서 거의 다 까먹는다. 다 까먹어요. 그 남는 거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 남는 건 몇 개 있어. 그 여러분이 아까 야 그거 맞다 애인하고 그거 뭐 이런 것만 기억했다가 전체 기억하는 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복습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바로 하면 복습이 되면 촥또 돼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입니다. 간섭설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자연분계설은 아까 시간이 지나면은 급격히 떨어진다, 자연분계설. 간섭설은 뭐냐면요, 새로운 게 딱 나오다 보면 앞에 걸 가지고 잊어버리게 돼요. 맞죠? 그래서 새로운 전화번호, 지금 전화번호가 나오면 옛날 거 다 잊어먹어요. 지금은 뭐 전화번호 거의 안 외우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요. 옛날에는 오히려 머리가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옛날엔 전화번호 일단 기본적으로 10개는 외우고 다니고, 노래방 안 가도 젓가락 두드리면서 부를 노래 10개는 갖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옛날에는 도로 표지만 보고도 지를 다 찾아다녔어요. 지금 멍청하게 된 게 뭐예요? 일단 전화번호 하나도 기억 못하고 노래방 가사 안 나오면 노래 기억 못하고 그쵸? 예, 도로도 지금 내비 없으면 완전히 바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순양 간섭이라는 것은요, 새로 기억한 것이 나오면, 새로 기억한 것이 이전의 기억에 간섭받아 망각이 일어나는 것이고, 역행은 뭡니까? 이전에 기억했던 것이 나중에 새로이 기억한 것에 간섭받아 망각하면서, 이 전직한 뒤에 이전의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는 역행.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게 복잡해요. 애인의 이름이 바뀌었는데 가끔 이제 헷갈려가지고 이제, 이게 하죠. 그래서, 내 친구 중에 하나 진짜 걔는 그 카사노바 약간 기질이 있는데 그 친구는 정말 멋진 애였어요. 그래서 걔는 여자를 사귀면 전부 다 애칭으로 불렀어요. 진짜 이름 안 불렀어요. 그 애칭을 전부 지금까지 사귄 17명을 전부 똑같은 애칭으로 불렀어요. 그래갖고 아무한테도 헷갈리지 않고 그 자기 와이프 이름을 더 애칭으로 부르는 거예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또 누가 또 따라한다 이런 것도. 그 사람은 장꼬대까지도 자기 마누라 이름을 부르면서 장꼬대를 했다는. 그래서 집에서는 사랑받았다는. 그리고 17명 여자 다에게 사랑받았다는. 농담 아닌 농담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헷갈리는 거죠. 오래되면은 가장 흔한 게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사 가고 난 다음에 남자 뭐 여자도 마찬가지인데 술 먹고 나서 혹시 까먹고 옛날 집 찾아가서 저희 아버님은 참 죄송하지만 그 집에서 문을 열어줘서 그 집에서 주무시고 그 문을 열어준 그 집이 더 웃긴 거지만 하여튼 문을 잠결에 열어준데 그 집 방에서 주무시는 사건이 한 번 있었고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참 그런 참 옛날에 참 재밌죠. 옛날에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사 갔는데 까먹고 집에 학교 갔다가 옛날 집으로 가서 다시 온다고 애를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웃이니까 그때는 그렇죠. 서울로 이사 갔는데 부산으로 왔으면 진짜 난리 날 건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 망각입니다. 자, 에빙하우스의 망각공선 이겁니다. 보시면은 에빙하우스 망각공선은요 10분 후부터 망각이 지나간다. 망각이 하루만 지나면 70% 망각되고 한 달 지나면 80% 망각된다. 무슨 말이에요? 복습 안 하면 다 까먹는다. 언제부터 해라? 10분 지나면은 까먹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공부했던 거 착착착 까먹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50% 이상은 다 까먹었습니다. 시험 치면은 오늘 배운 건데도 도저히 모릅니다. 기억나는 거는 출렁다리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망각공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억압설 하는 것은 아까 뭡니까? 약속 일부러 억압하는 거. 약속을 까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까먹어 버렸어. 그 다음에 제일 우리가 심한 게 검색 실패설이에요. 이 검색 실패설은 하드웨어가 있잖아. 우리 여기에 넣긴 넣는데 입에서 뱅글뱅글 돌아 이거 환상하는 거죠. 그래 내가 강의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요새 이게 그 있잖아요, 그죠? 알죠, 전에 그 주나라, 주나라가 그럴 때 누가 탁 얘기해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는데 이게 집단 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제자분들은 전부 똑같아갖고 선생이 그 모양이니까 집단 망각을 해갖고 내가 뭐 그 사람 알죠? 그러면 우리 저 선생님 그래도 기억할 거다, 그죠? 뭐 주나라 첫 임금이 누구죠? 누구죠? 이러면 다 이런다니까 봐. 이러면은 이런다니까. 이래서 나는 사실 감사하죠. 왜냐면 학생들이 안 까먹으면은 참 불안해요. 그러면 얼마나 내가 힘든데 까먹어주니까 똑같은 강의를 몇 번 해도 먹고 살잖아. 그러니까 엄청 감사하긴 한데 그렇습니다. 예, 주나라 뭐 누구 한 무왕이냐 문왕이냐 이런 것 좀 얘기를 해주면 내가 기분 좋잖아, 그죠? 어쨌간에 까먹습니다. 검색 실패. 그래서 검색 실패를 안 하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냐? 지금 여기 적는 겁니다. 메모. 그 다음에 하나는 실말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PPT 할 때 처음에 강의할 때 그때 정말 그랬습니다. 집에서 연습할 땐 생각나는데 가서 하면 생각 안 나는 거야. 미치는 거예요. 할머니들 좀 웃기고 이러려고 유머 같은 거 다 연습했다가 유머를 해야 되는데 까먹고 그냥 가면 배가 아파 죽겠어. 밤새도록 유머 연습했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PPT 구석에다 적어놨어요. 예, 구석에다가 개구리 이야기 나만 알아. 할머니 몰라. 그 딱 보면 나는 이게 뭐야? 검색 바로 실말이에요. 그래서 실말을 두면 알아요. 실말이 이게 참 더러워요. 한 번씩 보면. 내가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구두를 이렇게 올라가다 그 목욕탕 가다가 아세요? 구두를 맡기는 데가 있어요. 구두 닦는데 맡겨놓고 갔다가 찾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 사람이 그때 한 100개씩 있어요, 그 집에. 그러면 두 명이서 구두를 닦는데, 몇 개 넣으면 그러면 딱 내려오면 구두를 딱 내놔요. 야, 너무 신기해요. 그분들 어떻게 그래도 구두 까만색이잖아. 대부분 까만 가면 불안한데, 어떻게 하고 쫙 내놓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그걸 알았지. 나중에 내가 딱 내려와서 했는데, 그걸 한번 그 안에 종이 쪼가리를 넣는데 안 빼고, 그냥 딱 넣는데 봤어, 내가. 키 작고 새까만 놈, 적어놨어. 적어놨어. 그런데 그 사람이 가장 알기 쉽게 해놓은 거야. 확실하잖아. 뭐 키 작고 새까만 놈은 안 해놨지. 키 작고 새까만 이래 해놨지만 기분 좋은 말 잘생긴 이러면 마음 좋겠나, 그지? 근데 잘생긴 애는 딴 사람 줄 거야, 막, 그지? 그래서 이런 것이 검색 실말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이제 이런 게 우리가 요새 여러분들 아마 정치 성향 나오죠. 뭐 지금 시기가 이러니까 참 마스크 쓰고 뭐 하는 건데 대통령 지지율 항상 변하죠.
이게 변하는 게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은 심리학을 대충 해서 알지만은 그거는 거의 있죠. 질문 문항에 따라 달라진다고 봐야 돼요. 그게 갑자기 저번 주에 32%인데 이번 주에 뭐 35% 이거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여기서 했을 때하고 여기서 다르죠. 문항에 대한 설명. 여기 보세요. 이걸 갖다가 차가 두 개 박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동차가 충돌했을 당시에 어느 정도 속도였습니까? 이분한테 물어봐요. 이제 이분이 뭡니까? 봤던 사람 뭐라 그래요? 목격자잖아요. 그래, 자동차가 충돌했을 때 몇 킬로라고 보십니까? 이랬을 때 하고 자동차가 부딪혔을 때 몇십니까? 달라요. 이분이 충돌했을 때 하면요. 한 120? 근데 이분은 부딪혔을 때 하면요. 한 70? 이래요. 달라져요. 충돌이냐 부딪히냐 따라 달라요. 그리고 나서 실험했습니다. 한 달 후에 물어봤습니다. 그 자동차 충돌했을 때 유리창 깨졌나요, 여러분? 100% 깨졌다 그래요. 충돌이라는 단어 때문에. 자동차 부딪혔을 때 그 유리창 깨졌나요? 부딪혔으니까. 깨졌다. 그러니까 이 단어 선택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우리한테 주는 뉘앙스가 큽니다. 그러니까 만약 아들한테 이러죠. 전화 왔습니다. 틀려요. 부모한테. 아드님이 지금 폭력 사태에 휘말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부모가 큰일 났다 나는 때 애들끼리 다퉜습니다. 개뿔 다니죠. 똑같은 얘기인데. 그 폭력이라면 뭐 갑자기 그렇죠. 그래야 된다. 그래서 언어 선택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이 잘하지 못하면 언어 하나 때문에 굉장히 큰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심리학. 그래서 저번에 심리학 내가 문건 우리가 심리학에서 그 문안 그 질문지 만들 때 전부 이게 들어갑니다. 어렵다 그랬잖아요. 당신의 정치 성향을 알고 싶습니다. 나는 때때로 진보주의자이다. 나는 자주 보수적인 때가 있다. 나는 때때로 보수적인 때 있다. 나는 어쩌다 보수다. 나는 가끔 진보다. 뭐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분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도대체 난 뭐지? 나 진보야 보수야? 그럼 때때로 진보, 때때로 진보, 때때로 보수는 이게 당초 다 맞잖아. 그럼 난 진보야 보수. 그러니까 이런 문항 자체에 대한 것들이 말장난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알려드린 게 뭐죠? 부사 빼고 얘기해봐라. 말 부사. 부사를 집어넣으면 그때부터 헷갈립니다. 지금도 문제 내면 헷갈릴걸? 나는 가끔 교수님이 좋다. 그럴 수도 있잖아. 가끔 좋아할 수도 있잖아. 그죠? 뭐, 근데, 그럴 수도 있지. 나는 거의 교수님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것도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근데 이게 때때로 좋아한다, 가끔 좋아한다, 어쩌다 좋아한다. 다 비슷비슷한 말인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거기서 체크를 할 때 내 느낌이 약간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 빼고 나면 뭐야? 교수님이 좋다예요. 때때로 좋다, 가끔 좋다, 어쩌다 좋다, 다 좋다예요. 그거를 갖다가 헷갈리기 시작하면 앞에 그 부사에다 집중할 때는 여러분이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기억은 어떻게 한다고요? 일그러집니다. 이 일그러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끼워 맞추는 거. 아까 우리가 가운데 끼워 넣는 것이 가장,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두 사람의 기억을 맞춰보면 다 틀려요. 그래서 요새 사실은 뭐 청문회 같은 거 이래 보면 나는 얘기하는 사람이 더 신기해. 5년 전에 그 변호사하고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이게 더 웃긴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아니, 5년 전에, 그때 그 친구하고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불러줘요? 2018년 2월 5일입니다, 정확히. 금요일 날. 기억 안 납니까, 그래도? 이렇게 물어요. 차라리 그 얘기를 안 하면 좀 생각할 틈은 있는데, 더 정확히 하려고 이렇게 찌르고 들어오면요. 오후 2시입니다. 그거 기억 안 나요? 그러면 더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불합리하죠. 그래서 기억이라는 것을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그때 본 상태하고 지금하고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었던가 이 사람 성향이 변하면은 성향이 변한 대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기억은, 여러분 기억에 의존하지 마세요. 가끔씩 부부싸움이나 이거 할 때도 기억에 의존하는 건 어리석다라고 봅니다. 기억은 일그러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옛날에 우리 고모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옛날 얘기를 해보면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 어머니에 대한 생각도 내가 더 엄마를 많이 본 것 같은데 고모가 보는 엄마, 또 삼촌이 보는 엄마, 뭐 이런 분들의 엄마의 기억하고 나는 달라요. 똑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어느 게 맞을까는 몰라요. 기억은요, 어그러지면 그때부터 손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억은 믿지 마세요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감각적인 부분을 조금 보는데, 감각의 심리학. 우리가
눈, 코, 입, 귀 이걸 지각심리학이라고 했죠. 지각심리학인데 감각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라고 보면요. 기본적으로 아픔이라는 걸 좀 보자고요. 아픔. 그럼 아픔은 인간에게 필요한 거냐, 안 필요한 거냐. 예,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필요하다. 왜? 아픔을 모르면은 우리가 예고가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좀 피곤하다면은 곧 있을 감기 몸살의 증세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문제가 있다면은 분명히 그래서 이걸 전조 증상이라고 얘기한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몸 메커니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리학 이전에 어떤 아픔을, 감각, 마음의 아픔을 느낀다는 것도 우리 없어서는 안 되는 감각의 일종이다. 자, 보면 인간의 초능력이 이제 감각이라고 보면 이 감각을 좀 보겠습니다. 이 하나가 없어지면 하나가 발달해요. 여기 이제 시각 쪽에 계시는 분들 계시고 하니까 알겠지만은 하나가 감각이 없어지면 하나가 발달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했죠. 누가 물었습니다.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눈이 1000개고, 물론 1000개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1000개라는 건 엄청 많다 이건데, 누가 물었습니다.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하니까 도대체 진짜 눈은 어느 겁니까? 1000개 중에서. 진짜 눈은 언제 겁니까? 어느 게 진짜 눈입니까? 그러니까 대답이 그 대사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빛이 없는 데서 손으로 더듬어가지고 물건을 찾았어. 그걸 닫아 끝이야. 뭐예요? 아이고, 그럼, 아이고, 알겠소이다. 안 보일 때는 손이 눈이군요. 감각을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한데 눈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깜깜하면 눈을 까지집이고 봐도 안 보인다. 그때는 만져봐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 두 분이 누가 더 예쁜가를 눈으로 볼 때는 봤는데 눈이 없었어. 그럼 어떡할까? 만져봐야 돼. 만지보면서 둘이 예쁜 걸, 감각을 찾아낼 수 있는 건 맹인들밖에 없을 거예요. 나는 못 찾아요. 코 있네? 콧구멍이 이 정도 들어가나? 이거 들어가나? 뭐 어떻게 알아, 그걸, 그죠? 피부가 좀 곱네, 이 정도 알지. 그래서 이 감각이라는 것도 사실은요, 이 초능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한쪽이 없으면 없어져. 그래서 굉장히 이제 나중에, 이거 초월심리학적으로 하면 감각이 남들보다 특별하게 발달하는 거를 초심리라고 그래요. 초감각, 이렇게 얘기하죠. 옛날에 유리 갤러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감각이라는 것도 틀리다는 거죠. 왜 감각이 이 감각을 숫자시키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게 필요하잖아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공통적으로 좀 느끼게 하자. 그리고 요 정도 아픈 거를 오라고 하자. 이 사람도 요 정도 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안 맞다고. 왜냐하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어떻습니까? 바깥이 추우니까 안에 조금 온도 지금 그래 안 높아요. 사실은 이제 뭐 20도 이렇게라도 되게 따뜻하죠. 근데 밖에가 25도면은 20도면 오늘 시원해요. 웃긴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표준 온도라는 걸 이 몸이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죠? 즉 상대적이라는 거죠. 이분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하는 것은 옆에 누가 있냐 따라 틀려요. 김태희가 있냐? 아니면 뭐 옥동자가 있냐 따라서 달라도. 달라. 뭐 이유, 그거를 모른다고, 그거를. 그래서 감각이라는 것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인간에게 호르몬, 페로몬이 아니고, 호르몬이 아니고 페로몬이에요. 이 페로몬이 있다는데 이게 뭐냐? 아이들이 엄마를 냄새로 알아요. 아이들은.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뭘로 알아요? 냄새를 잘 모른다니까? 그거는 향수를 썼을 때지. 향수 없이 우리 냄새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감각이 무뎌지는지도 몰라요. 어렸을 때보다. 아이는 엄마를 냄새로 알아요. 그 다음에, 엄마도 동물적으로 자신 난 아이는 냄새를 식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 낳았을 때는 내 새끼를 알아본다. 근데 정말 신기하죠, 동물들은. 동물들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인간보다 감각 뛰어난 거 보세요. 돼지 새끼 10마리를 낳으면 지 새끼가 딱 하고 젖꼭지 누가 순수 안 먹힌다 지 젖꼭지 땀 물잖아. 다 빼놨다 다시 1번, 2번. 재밌어요, 그거. 젖꼭지 옛날에 실험했거든. 젖꼭지에다 1, 2, 3, 4, 5번 치면 10번 치고 애 새끼들 1, 2, 3, 4, 5, 6, 7번 저쪽 확 밀었다 다시 딱 오면 다 지곡지 땀 물어요.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1번 젖꼭지 따고 5번을 물리잖아요? 안 물어요. 다시 나한테 1번 젖고 나가요. 우리는 그런 감각이 없잖아요. 왼쪽 거만 먹는 게 감각이 엄청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페로몬이라는 것이 인간에게도 있다. 근데 인간의 이 후각 중에서 좀 애매한 건 후각은요 빨리 지루해.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익숙해져요. 익숙해져요. 그죠? 그래서
어떤 탁 들어가면 냄새 탁 나죠. 진하게 쫙. 그래, 그게 인간의 가장 위험 신호를 알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스 냄새 같은 거. 이런 걸 탁 알 수 있는 게 후각이에요. 후각은 조금 있으면 못 느껴요. 그 처음에 어떤 데 병원 가면 병원 냄새 확 나고, 어우, 여기 어떻게 있지 하다가 5분만 엄마하고 같이 치대다 보면 그 냄새 탁 몰라요. 예, 그래서 지 냄새를 지가 모른다? 간호사들은요, 간호사들 옷 갈아입으면 멀쩡한데 옷에서 무슨 냄새 나요? 소독 냄새, 지금은 거의 안 나더라고. 옛날에는 소독 냄새 나면 거의 간호사네? 다 알죠? 어떻게 알아요? 뭐 냄새 나는데 몰라, 지금 미쳤다. 그쵸? 생선장사 아줌마들 옷 갈아입고 와도 생선 냄새 나요. 근데 지는 모른다 그러죠. 그쵸? 그래서 바람 피면 다 냄새 보고 알아맞혔다고? 딱 알잖아요, 옛날에. 너 생선장사고 했네.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근데 내가 옛날에 그걸 느낀 게, 옛날에 그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엄마도 냄새를 내가 알았던 게, 옛날 뽀글이 파마 하잖아요. 네네네. 옷은 갈아입는데 이 파마 머리에 음식 냄새가 그대로 배요, 사실은. 그래서 엄마 냄새는 다 알았어. 엄마, 오늘 뭐 먹었냐? 뭐 먹 어떻게 알아? 엄마 자기는 모르지. 자기는 몰라요. 희한해. 자기 냄새 못 맡죠. 그래서 오감도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건데, 이게 자극력이라 그래요. 자극력은 뭐냐면, 한계 딱 선입니다. 이게 쫙 가는 선을 우리가 0도에서부터 99도까지는 안 끓죠. 이 끓는 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극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느 정도까지의 설탕 많이 먹는 사람 있었죠. 그분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그분 설탕을 많이 드시는데, 이분은 이제 설탕을 어느 정도 먹지 않으면 단맛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평소에 많이 느끼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자극력이라고 그래요. 응? 우리가 귀를 듣는 것도 가청력이라 그래요. 이걸 헤르츠라고, 얼마에서 얼마 범위까지 귀를 들어요. 너무 작은 소리 들으면 못 들어요. 너무 큰 소리. 너무 큰 소리 들어요, 혹시? 그거는 들을 수 있잖아요. 너무 큰 소리는. 못 들어요? 우리가 너무 크면 못 들어요, 근데. 지금 지구 돌아가는 소리 혹시 난 듣는 사람? 지구 돌아가는 소리 엄청 크거든요. 그 너무 신기해요. 지구가 돌아오는데 소리 엄청 커요, 이게. 그거 우리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잖아요. 이 큰 게 돌아가려면 소리가 얼마나 날까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가 뱅글뱅글 돈다 생각해보세요.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 못 듣잖아요. 너무 큰 소리.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너무 큰 소리, 너무 작은 소리는, 돌고래는 뭐 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박쥐는 너무 작은 소리도 들고 미세하게. 그런 거 동물들은 갖고 있는 게 우리가 할 수 없다. 이걸 우리가 갖고 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선을 갖다 가시 스펙트러라고 한다. 스펙타클이라고 한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심리학,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쪽에 이제 동기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왜 의욕이 안 생길까? 여러분 지금 의욕 생길까? 어떡하고 있어? 코로나 사태가 뭐 이래가지고 많이 처지는데, 이것도 마음이에요. 사실 이게 참 어려운 게, 좀 안타까운 얘기로, 지금도 돈에 좀 관심 있는 분은 이런 데 기회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나는 알고 있죠. 왜냐하면 내가 강의를 많이 했는데, 돈 벌려고 맘만 먹으면 지금이 대박이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죽어나가 자빠지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지금 주식 파티하고 앉았어요.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에 대한 정확한 여러분들이 판단 능력만 있으면 가능하다. 하지만 그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욕이 안 생긴다, 할 수 없다, 이것이 나중에 욕구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추동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이제 심리학적으로 연구해 보는 게,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 하면 쉬는 걸 좋아해요. 노는 거, 쉬는 거, 맞죠? 노는 거, 쉬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래서 이걸 실험 연구해 봤다고. 연구해 봤는데, 하루 종일 쉬었으면 좋겠다. 텔레비 텔레비 옛날 많이 나왔죠? 요새는 이런 사람 있어요? 텔레비 옆으로 같이 놓고 들고? 아니고 천장에다 붙여놨으면 좋겠다. 텔레비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했어요. 자, 대학생들, 이거 아주 유명한 실험입니다. 캐나다 학자가 헤론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대학생 참가자들에게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쉬어봐라. 알겠죠? 침대에 눕고 식사하고 화장실 가는 거 빼고는 쉬어야 돼요. 자, 쉽습니다. 쉬웁니다. 눈에는 보안경 끼고,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 헤드폰 끼고요. 손에는 아무것도 못 만지게 장갑 끼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덮개 씌우고 하루 물하고 밥 주고. 자, 일당 지급했습니다. 얼마 줬습니까? 좋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넌 누워만 있어라. 텔레비 보면 안 돼? 안 돼. 누워만 있어. 뭘 텔레비 보는 것도 일이잖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실험 결과 3일 이상을 절대 못 버팁니다. 감각, 손이라도 만지면 괜찮은데 못 만지게 해놨어요. 장갑 끼고. 그럼 오감이 다 마비됐죠? 이 상태에서 3일을 못 버틴다는 겁니다. 감각 차단.
그런데 더 웃긴 거는 감각이 차단된 상태에서 너무너무 차단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쉬는데 전단지, 깨알 같은 전단지 하나를 줬더니 아주 환장을 하고 달라들어서 평소에 보지도 않던 전단지를 읽고 또 읽고 얼마나 감각, 이게 읽는,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공부하면 돼요. 여러분. 정말 웃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세계를 움직였던 사람들은요, 감옥에서 3년 정도씩 굴러먹었던 사람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강의하는 것도 산에서 지금 한 2, 3년을 굴러먹기 때문에 강의를. 왜? 그렇게 감각이 차단되면 책 한 권이 그렇게 귀하고 그냥 공부하는 게 그렇게 재밌다고. 근데 여기서는 놀 게 많죠. 텔레비도 보고 옆에 애인도 있고 할 게 많으면요 공부 안 해요. 그래서 애들도 할 게 없게 만들어 놓고 공부하려면 하고 책만 던져 놓으면 할 게 없으니까 지가 공부한다니까? 정말이에요.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 한다? 쉬는 존재가 아니고요. 뭔가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고도 습성이 돼가지고 여러분 많이 잘하는 이거죠? 실험인데 옛날에 뭐였습니까? 코끼리를 어렸을 때부터 나무 말뚝에 딱 묶어놓죠. 코끼리가 새끼가 못 차고 나갈 만한 딱 해갖고 묶어놓으면은 뱅뱅뱅 도는데 몇 번 도망가려고 하다가 탁탁 걸리면은 아이고 나는 못 가겠구나 포기하죠. 그럼 저렇게 큰 코끼리가 돼갖고 말뚝을 탁 치면 뽑아져 나가는데도 절대 안 뽑고 나는 여기서 포기하자. 이게 포기 실험이에요. 계속해서 취직에 실패했던 탈락자는 이제 난 끝장 안 돼. 그래가지고 더 이상 취직에 도전을 안 합니다. 그 도전을 안 하게 되면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의욕이 상실된다는 것은 이게 정말 웃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개가 또 실험하는 것도 있어요. 미 셀리그만이 실험했던 실험인데 개한테 전기 충격을 주면 어때요? 도망가죠? 탁 도망칩니다. 팍! 찌직! 하면 딱 도망치는데 딱 가다 놓고 도망 못 가겠다 가다 놓고 찌직! 하면 갈 데 없죠? 떼댁! 그 다음부터는 페인이 됩니다. 찢으려면 찢지 모르겠다. 안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의욕 파괴인데 몇 번 그 실패를 경험하면요, 인간은 나약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게 항상 학생들한테도 그래요. 성공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자식들도 성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식들도 성공하려고. 그래서 목표를 크게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목표 크게 잡으면 다 신기해요. 내가 저번에 걸어 다니는 거를 한번 걸어야 되겠다. 이러다가 배 나오겠다. 배가 나오면 강의도 못 하겠다.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했는데 6,000보라고 딱 해놨단 말이에요. 6,000보를 딱 실험을 해갖고 해놨더니 6,000보의 실험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6,000보만큼 하니까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이건 뭐 그냥 동네 우리 집에서 걷는 것도 6,000보 돼. 그래갖고 8,000보 올렸더니 2,000보 차인데 의욕이 좀 생겨요. 근데 8,000보 해놓고 지금 갔다 보니까 10,000보가 저절로 되거든요. 자꾸 의욕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근데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10,000보 하니까 안 되더라고. 처음에 해봤어. 왜냐면 10,000보 하려면 하루 빠져먹으니까 안 돼. 하루도 안 빠져야 돼. 왜냐면 하루 빠지기 시작하면 난 틀렸구나 이렇게 된다니까. 난 어쩔 수 없는 놈이야. 이래서 항상 여러분들 어때요? 목표를 달성하기 정도 될 그걸 선정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살 뺀다. 안 됩니다. 이거 빼놓고 뭐 다음 달까지 30kg 뺀다. 미친 겁니다. 이거는 죽으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되고 언제요? 이번 달에 3kg만 빼자. 아니 될 만한 거 하세요. 될 만한 거 딱 1kg 빼자. 얼마 좋아요? 1kg 빼자. 그래서 1kg 딱 빼놓고 1kg 빼놓고 그 다음 달에 2kg 빼도 괜찮아요. 근데 어느 정도 그걸 잘 맞추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리고 의욕이 생겨요. 의욕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인문학은 안 빠져먹자.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지혜가 쌓이고 공부가 돼요. 근데 시간 되면 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의욕이 없어져요. 체념이 된다 이겁니다. 의욕의 원동력은 뭐냐? 인지스타일이다. 인지스타일은 내 사고를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내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틀리다 이겁니다. 자, 영업에서 보험을 하는데 보험에다 내가 했는데 실패를 했어. 어떤 사람 만나서 열심히 얘기했는데 실패를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내 권유 방식이 부족했구나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 영업 안 맞는 것 같아 진짜. 영업이 안 맞아. 그 다음에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뭐 돈도 안 되는 거 뭐. 뭐 이래갖고 내가 또 하나를 못 가. 운이 오늘 안 좋았어. 딴 놈한테 하려고. 어떤 게 제일 잘 될까요? 운이라고 하면 애매하고요. 1번이 그래도 문제가 제일 해결이 되는데 두 번째 문제는 포기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갈 것이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떤 인지 스타일이 뭐냐면요. 운에다가 많이 귀속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거의 이렇게 나와요. 오늘 어떻게 1등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예,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미국은 자기 능력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연구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하고 이제 그런 집단적인 사고가 약간 틀려요. 우리는 겸손을 미덕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운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식 겸손하군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운이 좋았군요. 그러면 그럼 너 한 건 뭐 있네? 네가 뭐 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처럼 좀 자신감을 가질 필요도 있다. 이 좋다 나쁘다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약간 문화적 차이가 있지만 그 외국 사람들은 어때요? 미국 사람들은 자기 딸을 소개할 때도 항상 자기가 자랑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딸입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아주 자랑스러운 내 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막 기립치고 박수. 왜 파티할 때 그렇게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제 딸 서울대학교 나온 정말 훌륭한 우리 대한민국을 움직일 제 딸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에이 새끼만. 아이고 새끼만. 아이고 참 마누라 자랑하고 참 딸 자랑하고 팔불출하더니 참 저 새끼 인간 틀려.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또 뭐라고 씹어요? 새끼 저 지만하는 새끼네. 이만한 사람들 다 서울대학 먹고 나면 다 죽으란 말이야. 이렇게 씹어갖고 악플이 달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자랑을 하기가 그러니까 누가 내 딸 좀 어느 학교 갔냐고 좀 물어봐 주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끌고 다니자 인사해라. 그러면 안 물어보면 그냥 짜증나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학교 한번 물어봐 주지. 이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계속 치대는 거죠. 그러다 누가 물으면 얼씨구 나오고 서울대학 그냥 뭐 그냥 서울대학 그냥 서울대학 그냥 공부 잘했네. 그럼 뭐라 해? 그냥 수석 그냥 이렇게 아주 자기를 많이 낮춰요. 이게 좋다 나쁘다 할 때에서 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지는 어디다가 내 원인을 기속하냐.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 제가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니까. 교수님 정말 훌륭한 강의를 내가 10년 넘게 연습한 거야 이거. 그러니까 열심히 했잖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되는데 뭐 그냥 하다 보니 그냥 뭐 소발의 쥐잡기로 좀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학생들이 뭐랄까 교수님 오늘도 소발에 쥐 잡았네요 뭐 이렇게 하겠지. 뭐 흰 쥐 잡았어요? 까만 쥐 잡았어요? 이러면서. 아니 그게 너무 자신을 낮추는 게 좋은 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욕을 만들어내려면 동기를 부여해야 되는데 동기부여에서 이제 하는 게 우리가 전에 말했던 보상이라는 겁니다. 보상은 뭐가 있죠? 긍정적 보상과 부정적 보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상을 어떻게 줄 거냐. 자, 여기서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보상으로 의욕을 어떻게 이제 고치시냐. 여러분들이 조직활동에서 우리 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조직활동에서 이런 걸 많이 쓸 수 있어요. 자, 자율적으로 노는 아이들을 이 그룹 1입니다. 그림을 그리면 보상 준다고 말하고 보상했어요. 그림 그리면 보상해 줬어요. 두 번째, 이 그룹 말 안 하고 어쩌다가 그림 그리니까 보상해 줬어요. 세 번째는 그림을 보는 이 두 가지를 보자고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서 노는 아이들이 어디가 좋을까라고 보는 거죠. 자, 보세요. 그림을 그리면 보상해 준다고 보상해 주는 게 좋냐? 아니면 갑자기 말 안 하고 있다가 보상해 주는 게 좋냐? 어느 쪽이 잘 될까? 어느 애들이 그림을 잘 그릴까? 이건 이제 나중에 좀 안에 심리학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이게 규칙적으로 해주느냐, 규칙적 보상이냐, 간헐적 보상이냐, 이런 문제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공부는 더 하시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있죠.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출석을 했어요. 오늘 출석하신 분에게는 제가 선물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좋습니다. 8건. 네.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도 안 치네. 보상을 준다. 그리고 이제 보상을 해 주는 거 하고, 그냥 오늘 제가 말 없었죠. 그리고 오늘 갑자기 왔는데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여러분이 출석률이 어느 게 좋을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상해 준다고 오는 거면은 어떻게 될까? 내가 다음 주에 보상 안 준다고 얘기 없으면 올까 안 올까? 안 오죠. 보상해 준다고 하면 개떼같이 오겠죠. 치사하게. 그런데 언제 줄지 모르면은 혹시 오늘? 그러면서 자꾸 피다가 오늘 안 나갔는데 저번 주에 그냥 갤럭시 노트 2를 그냥 20을 다 줬대 하나씩. 그럼 배 아프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한 10번은 계속 나오겠죠. 혹시 나도 줄까? 그래서 약간 간헐적 보상이 우월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욕의 원천이 뭔가 좀 보면요. 의욕의 원천은 자기 효능감, 자기 효력감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다. 우리가 이거 연구 굉장히 많은 겁니다. 할 수 있어. 이런 거.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가장 좋은데, 자, 이걸 세 가지를 봅니다. 성공한 사람은 이게 이제 우리가 심리학에서 어떤 사람은 성공했냐, 그래서 누구 얘기해요? 우리 저번에 공부했던, 페이스북을 창업했던 마크 저커버그는 어땠을까? 스티브 잡스는 어땠을까? 이게 좀 케이스 연구예요. 성공한 사람은 어땠을까? 그 다음에 언어적 설득을 해본다. 일단 시도해본다. 그 중에서 일단 시도해보는 것이 가장 좋다. 제가 이거를 갖다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웰다잉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해고하고 나서 후회하지는 않아요. 죽을 때는 전부 안 해본 걸 후회해요. 여러분 지금 혹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무조건 오늘 하세요. 내가 전번에 얘기했죠. 찔러보는 것도 오늘 해야 됩니다. 그냥 찔러보고 저 사람 혹시 날 좋아하지 않나 찔러보세요. 찔러봐서 아니면 떼쳐하면 되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이걸 시도한다는 거 try라고 그래, try.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면 평생 가슴앓이 했다. 이거 죽을 때 후회한다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고백이라도 한번 해볼 걸 이럴 거 아니에요. 또 고백했어. 그래갖고 저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면 잠 잘 오잖아. 누가 잠 못 자요? 지가 잠 못 자지. 공을 받은 사람이 지가 이제 밤새도록 내일까지 답 좀 주십시오. 이러면 고민은 지가 한다. 밤새도록. 별로 나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저 남자한테 상처 주면 어떡할까 이 생각부터 지가 고민 엄청 해요. 그래갖고 그 다음날 만나가지고 또 똑같이 하면 돼요. 어떻게 밤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러면은 아직 이러면은 그냥 고민했다 소리고 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갚으면 되잖아. 뭐 힘들어? 너무 쉽잖아. 너무 쉽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내 말은 이렇게 뭐 사랑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일이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찔러보는 거예요. 일에 대한 거예요. 내가 스케이트를 한번 타보고 싶은데 이 나이에 이런 거 빼고 그냥 스케이트 사는 거야. 이게 쉬운 거예요. 스케이트 사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했는데 뒤로 넘어져가고 한 2번 하다 보니까 이건 내 거 아닌 것 같아. 집어던지는 거예요. 내가 토우를 만들었잖아요. 그냥 해보고 싶어 만든 거예요. 그 재주 있다고. 회장님이 또 이 방송 보고 계시라는 거 모르는데 회장님이 그 굽는 기계 사준대잖아요. 380짜리를. 내가 말렸잖아요. 왜? 이거 오래 안 갈 것 같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걸로 내가 밥 먹고 살 것 같으면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취미생활하는 걸 찔러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심하면 또 해보고 한 서너 번 해봐갖고 이거 내가 해볼 만한 일이다. 그러면 기계 사는 거지. 내가 지금 만약에 그걸 샀잖아요. 자 보세요 내 말. 그래서 회장님 만약에 그걸 사왔어 진짜로. 그럼 우리 도자기 굽는 것도 한번 했겠지 좀. 그 다음부터 내가 거기 노예가 돼요. 왜? 안 하고 싶은데 기계를 380 사놨는데 이제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하려니까 이제 하기 싫고 그럼 당근마켓 또 내놔야 돼 이거. 그게 일이 엄청 커져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는 게 시도는 가볍게 하세요. 아셨죠? 가볍게 해야 돼요. 그럼 목숨 걸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뭐 하고 싶으면요 한번 딱 찔러보는데 가볍게 찌르세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미친 게 색스폰 하고 싶은데 처음에 뭐 580만 원짜리 샀다 그래서 내가 헐 했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당근에서 60만 원짜리 사갖고 삑삑삑 불다가 안 되겠다 그러면 50에 다시 팔면 돼. 10만 원 손해봤죠.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580짜리 사가지고 삑삑 불다가 안 되면요 집에 놔둔다 아까워서 버리지도 못해. 그럼 이 유물된다니까.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하고 싶으면은 그냥 가볍게 찌르는 연습을 하세요. 나는 이렇게 하라 그래요. 인생 뭐 있어요? 히말라야 한번 가고 싶다. 그러면 한번 가는데 그 등산 장비 어머까지 말고 그냥 히말라야 보이는 데까지만 갔다 오라니까. 그걸 가서 보니까 저기 꼭 올라가고 싶다 그러면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연습해갖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접근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물론 심리학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든지 찔러보는 건 좋은데 찔러볼 때 너무 깊숙이 찌르면 안 돼. 처음부터 깊숙이 찌르면 빼질 못해 이거를. 쉽게 찌르고 빼야 돼. 빼고 딴 데 찌르러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인생 짧잖아. 그러니까 대충 찌르다가 여기 괜찮네 하면 몇 번 찌르고 거기 내 자리다 싶으면 앉아 찌르고 누워서도 찌르고 그러다 야 이거 누워버리자 그럼 거기서 그냥 그거 안고 사는 거야. 그게 맞아. 근데 너무 처음부터 깊숙이 찔러보려고 너무 깊숙이 올인하면 안 돼. 그러면 여자한테도 남자한테도 예를 들어서 찌를 때 너무 올인하면 상처받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세상에 많은 분 중에 한 분인데 오늘 좀 끌리네 그러면 찔러보는 거지. 찔러봤다가 정말 내 스타일인데 그래가지고 아닐 수도 있어요. 좀 살다 보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좀 1년 사귀어보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갑니다. 가버리면 되지.
너무 인생을 뭐해 살려고 할 필요 없다. 오늘 뭐 그 얘기를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